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다른 데서라도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활동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5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데, 특히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을 때 가정에서 안 되면 다른 데서라도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개의 행동 목록 중에서 직간에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자주 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있다가 현실요법을 직접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맨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 전행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행동입니다. 행동 앞에 토탈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토탈 비헤이비어. 자, 누가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라톤을 하면은, 마라톤을 하는 동안 몸은, 행동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팔을 젓고 있고 다리를 앞뒤로 뛰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지요. 그죠? 예. 몸이 그걸 하고 있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머리는 돌아갑니다. 이 마라톤에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자, 내가 완주했을 때 몇 위나 할까? 이것이 완주하는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의 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 등등등. 아니면 집에 남겨온 과제,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돌아가면서 생각은 생각대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죠. 느낌. 찬바람이 휙 불 때는 갑자기 시원한 느낌이, 자, 조금 뛸 때는 정말로 숨이 헉헉대면서 못 견디겠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그 절망감 같은 거. 그런데 그 한 고비가 탁 넘고 나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그냥 팔이 저어지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갑자기 뿌듯한 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몸에서는 신체 생리적으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땀이 쭉 흐릅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 가빠져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우선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생리적 반응, 이 4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아니구나. 지금 한번 수업받고 있는 이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몸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냐면 저를 쳐다보고 귀를 열어놓고 듣고 필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생각은 저 사람 말이 얼마나 맞을까? 현실요법이 어떤 도움이 될까? 지금 이것을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상담을 공부하겠다는 게 내 인생에 있어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등등등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다 어떤 부분에서는 기분이 편안해지기도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긴장이 되기도 하다가 갑자기 내 얘기를 하니까 울먹하는 기분이 올랐다가 남의 얘기도 꼭 내 얘기처럼 들리니까 같이 가슴이 뻐한 짜한 느낌이 들지요. 예. 그러면서 호흡은 편안하게 천천히 정상적인 호흡, 정상적인 그 심장박동이 유지되고 약간의 더위 때문에 땀방울만 송글송글 맺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4가지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없는 존재다. 이 4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뭉쳐진 존재다. 그래서 토탈 비헤이비어, 토탈. 이거는 하나로 보고 이 하나가 4개의 요소로 나누어진다고 봐야지 이건 각자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이 4개의 서로 다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서로 다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제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떤 걸까? 이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잼잼 해보실래요? 잼잼잼. 아, 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중에서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생각해 보실래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을 한번 느껴보세요. 외로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름이 돋게 한번 해보세요. 땀이 쭉 나게 한번 해보세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정말로 비교적 내 마음대로 내가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언가요? 이거죠? 행동하기, 활동하기. 아, 그래서 현실요법에서는 그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로 행동하기입니다. 행동하기. 자, 이쪽을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현실요법에서는 전행동 자동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렸고 여기가 엔진이 있어요. 엔진. 여기 핸들이 있고. 엔진은 니드에 해당됩니다. 니드. 자, 여기에 활동하기 바퀴, 생각하기, 신체 생리적인 반응, 느끼기에 뭐 관계없는데 어느 바퀴든 관계없어요. 앞바퀴 뒷바퀴만 있지.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게 원트,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원트, 바램이거든요. 바램.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게 원트입니다. 소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친구와 술잔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원트입니다. 그건 소득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술잔을 나누고 싶다는 건 바램. 이렇죠. 내가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에 어디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상담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다면 원트가 상담을 배우고 싶다. 상담을 배운다죠. 상담을 배운다. 그래서 카운셀 24시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했다는 활동을 했죠. 카운셀 24시 상담을 가르치는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얼마만큼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자, 느낌은 지금 하는 건 좀 벅차지만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도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해요. 뭐 신체 생리적으로는 그냥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하나의 행동을 선택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것은 바로 이 그림만 알고 계시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 그림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전부 다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현실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이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근거가 되는 선택이론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실요법인데 이 현실요법은 이 그림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볼딩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이클인데 이 그림만 하나 W, D, E, P. 자, 이 그림만 아시면 되는데 우선 현실요법은 시작하기 전에 상담 환경 가꾸기.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환경 가꾸기, 상담 환경 가꾸기. 책에 보면 지금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은 꽤 여러 개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실요법에서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관계. 모든 게 관계다. 관계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때 상담 장면에서도 이건 상담자와 내담자, 치료자와 환자라기보다는 물론 상담자, 내담자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는 동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등한 관계. 단지 조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상담자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뿐이지 치료적인,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환경 가꾸기에선 제일 먼저 친절해라. 친절해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자, 친절해라. 그 다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으라고 가르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상담이나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주의 깊게 들어라. 아주 주의 깊게 들어라. 즉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낼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기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건 잠깐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친절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의 깊게 들어라. 이거 말고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상담자와 내담자는 동등한 관계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등한 관계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수평적 관계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찾아온 내담자들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첫째로 원트의 탐색입니다. 바램을 묻습니다. 첫째, 무엇을 원하는가? 자, 현실요법은 관계에서 흔히 쓸 수 있는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굳이 상담까지 안 해도 순간순간 장면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남편이 전기 좀 아끼라고 불을 껐을 때, 그래요? 당신이 전기를 끔으로써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하고 물을 수 있죠. 무엇을 원하는가? 아, 그거야 당신이 전기료 좀 아끼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전기료를 아껴지면, 전기료가 아껴지면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데, 어떤 거 얻을 수 있을까요? 내 말대로 한다 하는 심과 성취일까? 아니면 사랑과 소속일까? 자유일까? 생존일까? 전략이라는 말 단어 하나만 보면 생존에 대한 욕구에 관련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묻는 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얻어지는 게 뭐야? 라고 묻는 거죠. 아이한테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저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학교를 안 다니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럼 네가 원하는 건 자유를 원하는구나. 그렇죠? 학교 안 다니면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친구들끼리 조용히 제가 하고 싶은 일대로 살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데 우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너는 지금 소속에 대한 욕구를 호소하고 있는구나 라는 거죠. 네. 원하는 게 뭐예요? 아내랑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란도란 이야기라면 어떤 게 달라지는데요? 글쎄요, 우리 아내가 목소리가 좀 큰데 그래서 꼭 나를 지시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모든 걸 날 통제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좀 도란도란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버릇이 들면은 내가 좀 덜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힘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었다는 얘기군요. 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끊임없이 물어요.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날 때까지 묻는 겁니다. 드러날 때까지. 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욕구에. 5개의 욕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욕구 중에 어떤 욕구가 지금 좌절되었다고 호소하는 건가?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이걸 들으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묻는데 내담자 주변 사람들 많잖아요. 부도 있고 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자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담자가 아버지한테 원하는 건 뭐니? 엄마한테 원하는 건 뭐니? 형제한테 원하는 건 뭐니? 또 친구한테 원하는 건 뭐니? 상담자한테 원하는 건 뭐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예, 그걸 충분히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역으로 아버지가 너한테 원하는 건 무엇일 것 같으니? 엄마가 너한테 원하는 건 무엇일 것 같으니? 친구는 너한테 뭘 원한다고 생각하니? 형제는 너한테 어떤 걸 원한다고 생각하니?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평가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저 학교 안 다니고 싶어요. 학교를 안 다니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적어도 친구 3-4명이서 우리는 같이 다니면서 공동으로 무슨 일인가 하고 먹고 살라 그래요. 그럼 엄마가 너한테 원하는 건 뭘 것 같으니? 엄마야 제가 그냥 학교 잘 다니고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는 걸 원하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그거야 엄마가 생각이지 제 건가요? 그렇게 대답이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봐. 왜? 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니까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도 너한테 원하는 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서로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인 행동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빌미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계획 세우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퀄리티한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나의 행동이
이 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건가 안 한 건가를 체크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내 욕구를 충족하는 건가? 내 욕구를 충족하는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들이 요즘 갑자기 노래가 자꾸 부르고 싶다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계속 내요, 밤에도. 자, 밤 11시가 됐는데도 노래를 불러요. 그럼 자기 욕구는 충족이 되겠죠? 두 번째로 관계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내가 욕구, 내 욕구를 충족을 위해서 남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는가. 만약에 방해를 한다면 그건 결코 좋은 계획도 될 수 없고 좋은 행동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관계에서.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아, 넌 노래 부르니까 너는 좋겠구나. 예. 근데 그 노래를 이 시간에 들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 하고 묻죠. 아, 그 사람도 제 노래를 들어서 영광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 그 영광 중인 사람 중에서 적어도 나는 빼라. 나는 괴로워. 자, 넌 즐거울진 모르지만 나는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고 물어볼 수 있죠. 어쨌든 내 욕구를 충족하는가? 그 다음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로 발전적인가? 지금 그 행동이나 그 원하는 거, 그 계획이 정말로 발전적인 계획이고 발전적인 행동인가? 발전적인 욕구인가? 이겁니다. 네 번째로 행위 후 기분이 좋은가? 물론 이제 이 세 번째 건설적인가 하나 더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관계에 있어서 행동이나 계획의 점검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점검 기준이다.